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13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800만원대. 오늘은 소폭 음봉을 보여주면서 잠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조정의 폭은 크지 않고요. 특히 오늘은 독립기념일로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보다는 단기로 위아래 움직이면서 주말 무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원화마켓 현물 차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아랫꼬리를 단 양봉으로 현재까지 형태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찍은 1억 3,700만원짜리까지 훼손을 안하고 하방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주봉 사이클로 내려오다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반등의 초입권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점 자리 1억 5,500만원 선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탄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1억 8천만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원화마켓 기준으로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도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 돌파를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연속된 주봉으로 이 당시에는 약 3달 정도, 그 다음에 이 당시에도 2달 정도 상승 랠리를 쭉 이제 이어주면서 여기서는 이제 7주 연속 양봉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연속된 주봉으로 이제 밀어 올리는 그림도 여전히 기대를 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달러 차트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당시 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던 69K까지 올릴 때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올라갔을 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번 아랫꼬리를 세게 달아준 이 당시 양봉 2개 주고 아랫꼬리 단 저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약 73% 상승이 있었고,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이번에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번에는 양봉이 강하게 반등을 쳐준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이번 상승에서의 이 밀어올리는 세력들의 힘의 세기가 훨씬 더 세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섞였던 음봉도 여기서는 양봉으로 말아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월봉이 4, 5, 6월 달을 전부 다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 그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월봉의 저점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127.5K까지도 상승 관점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겠다. 다만 이거는 좀 미니멈적인 수치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찍히고 있는 화폐 총량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M2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M2를 비트코인의 가격에 후행했던 패턴이 있고, 지금도 그거를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M2는 17만 달러 근처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최소 13만 달러에서 17만 달러까지 130에서 170K까지도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US 테드라든지 USDC 서클에서 발행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에서도 보시면 10억 달러를 추가 발행을 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들 또한 코인 시장에서의 매수 자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우상향을 바라볼 수가 있다.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좋은 소식들을 한번 모아서 이따가 이더리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M2 차트를 비트코인이 후행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15만 달러 이상도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단기 4시간 봉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여기서 숏 치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숏 정리하면서 롱을 타면서 쭉 이제 올라가면서 목표가는 여전히 이제 높게 보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어제 나왔고,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또 주말도 앞두고 있었고, 주말도 이번엔 좀 길지 않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부터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에서의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롱 포지션도 정리하고 그런 이제 불안한 주말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부터 쭉 끌고 왔던 이제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여기서부터 좀 주춤하면서 흐르는 모습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강하게 또 숏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롱을 잡았더라도 이런 주요 맥점 자리는 이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잘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지금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 108.5K라는 지지 라인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봉 보시면 단기적으로 쭉 올려놓고 나서 여기를 딛고 고점 돌파를 2번이나 해준 자리고요.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단기 바닥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밀어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음봉을 띄고 있는 일봉이지만 이 캔들이 양봉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추세를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의 롱 포지션 좀 진입을 해볼 만하다. 지금 워낙 또 이제 하방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 이런 조정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차라리 소액으로 고 레버리지로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요 짧은 자리 108.5K죠. 짧게 108.5K 정도 손절을 딱 잡고 롱을 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딛고 다시 요 이제 11만 달러 선까지 올려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추가 상승도 도모해 볼 수 있고, 여전히 위쪽으로 15만에서 17만 달러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고가 랠리가 연속적으로 5주에서 10주 연속으로 또 주봉 양봉을 말아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 상태고, 여기서 손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좀 크게 해줘야 되는 구간은 아까 원화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사태로 찍었던 1억 3,700만원 대형 지지선,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10만 5천 달러 105K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깨고 내리면 뭐 이 안에서 조금 흔들다가도 이런 식으로 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큰 조정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 반등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세를 좀 살려줘서 오늘 어디까지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고점, 어제 찍은 고점이죠. 이 11만 달러를 다시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 11만 달러를 지금 못 뚫고 계속 막혔거든요. 여기서부터도 크게 막혔고 요번에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이 또 크게 빠졌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열려있지만, 만약에 이 11만 달러 고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굉장히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남기 때문에 여기서 11만 달러 돌파하면 추진력으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 찍은 만큼 한 번 더 발산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11만 4천 달러 114K 정도까지도 목표로 볼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역사적 신고가 뚫으면서 날아가는 것까지 노려볼만한 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롱 진입하더라도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소액으로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또 주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또 올라갔을 때 포모도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을 했다, 아직 푸틴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조금 결론이 나왔고요. 오늘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잡혀 있는데, 사실 전쟁이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에서 봤듯이 미국이 수면하에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에 또 강력한 타격을 입힘으로써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카드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불확실성이 조금 피어나고는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사태 없이 전쟁을 좀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느 정도 이제 영토 일부를 러시아로 편입하려는 그 의도 자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면은 전쟁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도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어제 미국의 일자리 발표와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6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년 대비해서 14만 7천 명이 증가를 했고, 실업률도 4.1%로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7월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 확률도 2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4.7%까지 대폭 또 이제 낮아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9월은 여전히 67.8%로 9월의 인하할 확률은 다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S&P 500, 나스닥, 미국 증시는 어제도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계속해서 크게 관세 쇼크로 해서 하방을 찍은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 신고가까지 뚫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런 흐름을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이 내려가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 이렇게 또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과연 이번 7월 말일 7월 30일에 있는 FOMC 금리를 과연 이번에도 동결할지, 아니면 트럼프의 입김에 못 이겨서 25bp 인하를 할지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난 6개월간 비트코인 활선 공급량 변화율이 지금 바닥권을 찍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큰 바닥을 찍은 적이 최근에 이제 2번 정도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선거 직전과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선거 직전에 바닥을 찍었던 이 지표,
이후에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표가 대거 반등을 해주면서 가격적인 상승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지표를 바로 요 서플라이 액티브 지표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까지 바닥권이 아니더라도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는 엄청난 비트코인의 가격 이제 상승도 같이 동반을 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정도 선거 이후에 올라갔던 상승폭을 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 15만에서 17만 달러까지도 목표로 볼 만한 여지는 있겠다. 중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또 지표를 참고해 볼 만 하고요. 다음 이더리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전략,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좀 매집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운 비트마인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3000% 정도 올랐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 만에 거의 7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유는 바로 이제 이더리움을 매집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약 3,300억 정도를 좀 조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사회 의장으로 톰 리 의장을 영입을 했는데, 이 톰 리가 예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았을 때에도 엄청난 상승을 예측을 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상당수의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이더리움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을 지금 매집을 해서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의 향후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마인의 주가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스테이킹에까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곧 큰 상승이 좀 임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차트를 보면 주봉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여전히 이 2111달러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 안 깨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올리고, 크게 올리고 이제 내릴 수 있죠. 조정 주고 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정점까지 찍었을 때 4,000달러의 매물벽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선까지의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렇게 매집을 한 기관들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목표가 자체가 이런 자리들, 이 기존의 이제 고점 자리들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뚫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4,000달러 수준으로만 올라가줘도 충분히 시장은 훨씬 더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알트들도 돌아가면서 좀 펌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더리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겠다. 조금 여유를 두고 2111달러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만간에 조금 큰 상승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특히나 올릴 때는 또 빠르고 강하게 연속된 주봉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빔이 위쪽으로 발산했을 때 마찬가지로 미니멈 3,400에서 4,000달러 수준, 그 정도 가격대까지도 쳐주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비트마인 뿐만이 아니라 전통 기업들도 이더리움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트 디지털도 이더리움 매집을 하고 있고, 스포츠 베팅 업체 샤프링크도 이더리움 비축 기업 행렬에 참여.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2,800달러를 회복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단기적으로 위아래 흔들기는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2,111달러 정도 지켜주면 우상향으로 조금 더 바라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블라스트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주봉 관점에서 이번 주에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블라스트의 주봉을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패턴상 쭉 하락하고 나서 거래량이 쭉 터졌을 때, 터지면서 양봉이 여기서 이제 쭉 터져주고 이후에 쭉 위쪽으로 이제 127% 정도의 반등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재차 하락해서 바닥을 뚫고 지금 자리에서 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워낙에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작년 말과 같은 이런 패턴이 한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여기를 바닥 삼아서 위쪽으로 쭉 한번 올려주는 패턴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랬을 때 이 당시와 비슷하게 127% 정도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6,000원 정도 목표로 볼만하고, 이전에 조금 저항을 맞았던 그런 구간이고 조금 더 힘을 준다라고 한다면 9,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여기 대형
지지받고 올린 자리, 그 다음에 저항 라인이 동시에 되는 자리가 9,000원 선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리까지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찍은 저점 2.55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렸는데 지금 원 단위입니다. 그만큼 잡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목표가 짧게는 6원이고 높게 보면 9원이었다. 그렇게 다시 정정을 드리고, 바닥권에서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를 좀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전과 비슷한 패턴이 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워낙에 거래량이 또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조금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 관점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워낙에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추세 변곡을 조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여전히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상승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알트들도, 대다수의 알트들도 지금 여전히 좀 바닥권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비트코인이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쉽사리 알트들이 아직은 움직이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들은 좀 더 확실한 시장에서의 어떤 불장의 신호탄,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걸 조금 기다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코인들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쭉 터지고 나서 한번 조금 눌리고 있는, 일봉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조정도 가파르고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빼면서 조금 시간을 끌면서 내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200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위쪽으로 이제 빔 이런 식으로 고점 뚫어주고 한 번 더 뚫어주는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아비트럼, 그리고 거래량 터진 블라스트와 무브먼트, 그리고 이런 주봉 관점에서 아크 같은 코인들도 어차피 눌리면 올라가고 눌리면 올라가는 패턴들 계속 보여줬는데 지금도 눌린 자리에서 다시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눌림 자리에서 반등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또 1,000원에서 1,200원짜리 볼 수가 있고요. 소폰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에서 바닥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지켜준다고 했을 때 60원에서 70원 정도까지의 반등도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코인들 그때그때 잡아서 단기로 이제 수익을 최대한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오늘 일봉을 어떻게 조금 마감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전에도 쭉 올라오고 나서 일봉이 음봉 뜨고 난 이후에 대형 조정이 이런 식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해주지 못하고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큰 폭의 조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손절은 좀 짧게 잡고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위쪽으로 발산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11만 달러를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 랠리가 어느 정도 쭉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고가 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살아있다. 나스닥 상황도 지금 좋고요. 이더리움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분위기 약간 이제 주춤하는 이유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한풀 꺾였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지 앞으로 연준도 늦어도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상승적으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봉 마감의 형태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 분석해 가면서 주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